안녕하십니까. 출발 서해안시대 정윤심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 확산세 새해 들어 초비상입니다. 연일 광주와 전남의 일일 최다 확진 기록이 나오는 상황인데 목포시도 하루 20에서 40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설 명절까지 전 도민 잠시 멈춤 운동을 벌입니다. 김영록 도지사가 어제 도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최근에 도내 일평균 확진자가 80명을 넘는 등 심각한 위기라면서 개인 간의 접촉 최소화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광주가 어제 176명 나왔습니다. 일일 최다 발생을 기록했는데 광주시도 오늘부터 요양병원 종사자들 PCR 검사를 매주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의 종사자도 매주 한 차례 진단검사 실시 등 2주간의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최근에 확진자 중에서 돌파 감염 사례 많습니다. 대규모 확산세 원인으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를 지목하고 있는데 어제 전남 발생을 보니까 목포가 41명입니다. 무안 11명 등 모두 88명이 어제 추가가 됐는데 이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가 14명입니다.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는 추세인데요. 전남도는 멈춤 기간에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안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아시죠? 거리두기 잘하는 것 그리고 KF94 마스크 잘 쓰는 거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출발 서해안시대 시작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포 지역에 새벽에 눈이 간간히 내리더니 지금 파란 하늘이 보이네요. 백은미 리포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하루 만에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오후에도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모레 목요일까지는 새벽 사이 눈발이 자주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눈구름 뒤로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기온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의 체감온도는 영하 9.3도로 공기가 매서운데요.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목포와 무안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상으로는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강추위와 함께 파고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도 일부 지역에는 또다시 눈발이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시사 지지고 오늘도 시사의 문제를 가지고 지지고 볶아 보겠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 두 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성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인도입니다. 네. 자, 오늘 먼저 9시에 오전 9시에 발인입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아들 옆이죠. 망월 묘역에 안장이 되는데 오늘 전남일보 일면 기사 보니까 이한열과 어머니 우리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게 일면 헤드라인이더라고요.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35년 동안 1987년 아들의 체류탄 피격으로 인해서 그런 희생을 당한 이후에 오히려 아들의 삶 이상을 어머니가 도로에서 거리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화운동 현장에 항상 계셨던 어머니이셨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 이소선 어머님, 그리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 박정기 아버님, 그리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 배은심 어머님 이 세 분 물론 더 많은 유가족분들 계시는데 이 세 분께서 정말 민주화 현장에 항상 계셨던 그러한 분들인데 안타깝게도 이 세 분 다 이제
우리가 뵐 수가 없어서 좀 네. 안타깝습니다. 네, 가시는 길 편안하길 다시 한번 명복을 빌어드리고요. 오늘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남의 핵심 SOC 사업 들여다볼 건데 특히 목포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 올해 SOC 사업이 좀 눈에 띄어서요. 전체적으로 올해 전남의 사회적 기반시설 SOC 사업 간략히 좀 정리를 강성희 의원님 좀 해주실까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목포를 중심으로 목포권 SOC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총 121건에 9,55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을 철도와 항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철도는 계속 사업인데요. 네. 목포와 송정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고속 복선화 사업에 6,05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와 부산을 크게 보면 있는 거죠. 목포 보성 간 남해안 철도 건설 및 전철화 사업이 24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인데요. 앞에 화원관 국도 77호선 연결 도로 개설에 42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와 도로 간에 큰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항만 분야도 매우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약 2천억 원이 반영되었어요. 그중에 우리 허사도에 짓는 해경 서부정비창 사업이 538억 원. 목포 허사도의 해경 정비창. 그리고 또 신안 앞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풍력 발전 사업 배후단지로서 신항 배후단지 조성액이 102억 원. 네, 그리고 우리 목포 시내 선창 내항인데요. 목포항 여객부두 1선석 증설 사업에 20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증설되는 거. 그리고 해경의 그 경비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 와서 이제 이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를 하게 되는 정비창이 생기는 거겠죠. 자, 항만 그리고 철도 중심으로 좀 들여다봤는데 이제 특히 호남 고속철 사업 이게 연결되는 거하고 목포에서 부산까지 경전선 사업 이게 이제 저는 관심이 좀 많이 가는데 자, 종착역이자 출발역인 목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역이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의원님.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들이 완성이 되면 아마 2025년에 이제 양 사업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이 완성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전국 어디나 2시간대에 전남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전남 철도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전국 어디다고 하는 게 뭐 강릉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영남권과 수도권을 말씀드릴 때 그런 것 같고요. 방금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남에서 SOC 관련해서 1조 5,460억이 확보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3분의 2 거의 3분의 2가 철도 관련 사업이라는 것이죠. 네, 1조 5천억의 3분의 2가 철도 예산. 그렇죠. 그래서 한 9,164억 원이 철도 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호남 고속전철 2단계 사업 말씀하셨던 것처럼 6,050억 원 확보가 돼서 이건 아마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전선 광주 그 성전에서부터 순천을 잇는 이 철도가 호남권 철도 중에 남해안권 철도 중에 유일하게 비전철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철화하는 비용이 2,400억이 지금 반영이 돼서 이거 역시 2025년까지 완공이 되고. 이거 노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이게 가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전선이어서요. 광주 송정에서 보성 순천 있는 이거고요. 그러면 그 목포에서 출발하는 건 목포에서 광주로 가서 광주에서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그런데 송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현재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보성 임성 간 이제 고속철도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 현재 마무리 사업비 246억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보가 됐고 이제 이 사업대로 하면 원래는 이제 좀 안타깝지만 올해 말에 완공하는 계획이었는데 약간 좀 늦어져서 내년 초에 완공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초에 어디 구간이 완공이 됩니까? 보성에서 임성까지. 보성에서 임성, 무안 임성까지. 네, 무안 임성까지.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산까지 그동안 6시간 30분 걸렸던 것이 빠르면 2시간 한 20분까지 우리가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전남 철도 시대를 열리는 것이죠. 아마 목포역에서 야간 열차 느낌이었잖아요. 부산까지. 그렇죠. 예.
부산까지 가면 하루를 다 철도에서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잠을 자는 수준으로 가서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부산 놀러 갈 일이 있으면 여기서 간다. 이제 저녁 차 타고 가면 거기서 새벽에 떨어져서 그리고 또 거기서 저녁에 타고 오고 목포까지 무박 2일로 무박 2일로 예. 그랬던 게 이제 2025년이 되면 네. 2시간 20분에 이제 갈 수 있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네네. 와, 이게 이제 기대가 되는데 경전선 그래서 철도 사업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 경전선 철도망 구축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없던 역이 네 곳이나 신설이 되죠. 네네. 일단 임성역에서 출발하면 영암 들렸다가 그래서 영암역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해남역이 생기고요. 해남에 역이 생기고. 그리고 강진역. 예, 그리고 보성역 이렇게 4개가 생기는 것이고요. 네. 이 4개의 역과 관련해서 한국철도공단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징적인 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강진 같은 경우는 강진하면 유명한 게 강진 청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진 청자 색을 입히고 청자의 형상을 설계에 반영하는 거고 뭐 해남 하면 고인돌 형상이고 보성은 녹차바다고 전통 닭이 그리고 영암은 월출산 형태로 월출산. 설계를 해서 각 지역마다 고유의 스토리와 컨텐츠를 반영해서 역사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요. 아무래도 역이 들어서면 크고 작은 역세권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단히 이제 유의미한 그러한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암, 강진, 해남, 보성 이런 데는 설렐 것 같아요. 아, 우리 군에 역이 생기네? 이러면서 기차가 지나가네? 이런 느낌. 예,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국가 철도망이 이제 구축 계획을 세우는데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최근에 여러 내용들이 또 포함이 됐어요. 뭐 달빛 내륙철도도 얘기가 나오고 광주 나주간의 광역철도 얘기도 나오고 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 지역의 노선들 어떤 게 또 새로 좀 들어갔는지 강성희 의원님이 정리해 주시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작년 6월 말에 확정 고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적용하는 국가 법정 계획입니다. 여기에 광주 전남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3건이 확정이 되었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광주 상무역과 나주역에 1조 5,325억 원 그리고 광주 송정역과 서대구역을 잇는 달빛 내륙철도 이게 4조 5,158억 원 그리고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이 고속 복선화 사업에 3조 357억 원 등 3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건이 굉장히 우리 목포가 좀 주목해야 할 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추가 검토 사업 건으로 분류된 것인데요. 군산에서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사업. 이건 신규 사업으로 확정은 못 되고 검토. 상황이 변경되면 이 10년 기간 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목포에서 군산이요? 군산입니다. 이게 121km 구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산, 고창, 영광, 한평, 목포로 이어지는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철도가 또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철도의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던 한평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특히 이쪽 분야 지역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목포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고 목포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거고 이제 군산까지 연결이 되면 서해안 따라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이제 반영될지 여부가 지역민들의 노력 여하에 이제 또 정치권 포함해서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서 여인도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철도망 경전선 같은 경우에 기대가 정말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산 경상권 이 철도망 연결이 쉽지가 않았는데 경전선 연결이 되면 그 지역의 관광객 유입 또 그동안에 이 남해안권과 연결된 물류수송 이런 연계된 사업들의 기대도 큰데 강성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경전선이 연결이 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시간 35분대에서 2시간 30분대로 무려 4시간 이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장 크게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동서 간의 정치적 지형은 늘 대립적 경쟁적 구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 교통 인프라가 개선됨으로써 동서 간 공동체 문화 또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또 세 번째로 재밌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목포와 서울 간의 이 호남 고속철도 KTX 1단계가 완성되니까 2015년에 완성됐는데 이때 목포역을 이용하던 사람이 177만 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5년이 지난 2019년 목포역 이용객이 253만 명으로 무려 와, 5년 사이에 많이 76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KTX 1단계 개통 효과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KTX 2단계가 개통되고 특히 보성, 임성 간 이 철도가 건설이 되면 동북권 관광객 유입이 현재 순천에서 멈추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연결이 쉽지 않으니까. 당진, 또 해남, 아, 경전선 연결이 되면 그렇죠. 남도 만여행 목포까지 달려올 수가 있는 남도 기행을 할 수 있는 그렇군요. 결정적 찬스가 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선에 반나절 생활권 견인이라는 게 단지 업무상 출장, 업무상 여행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유로운 여가 활동, 특히 주 5일제에서 주 4.5일제, 4일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수치로만 보면 사실 도로도 마찬가지고 철도도 그렇고 생기면은 지역에서는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 지역 의료의 생활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걱정들이 많긴 한데 또 들어오는 게 이렇게 수치적으로 드러나네요. 목포역으로 유입되는 측면. 그리고 또 진짜 우리가 아직 이야기 안 든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네. 인천에서 목포까지 오려면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역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원에서 목포까지 올려도 마찬가지인데 불편해요. 지금 현재 2025년 목표로 인천발 KTX하고 수원발 KTX 연결 이 5송까지 연결하는 네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인천발 수원발 KTX 노선 연결되면 네. 사실 목포역은 그쪽에서 오는 기차가 증편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철도 인프라로 볼 때 네, 목포의 네. 희망은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여인도 그 교통이 사통팔달이 됐을 때 좋은 측면 그리고 또 장단점이 네, 있을 장단점이 것 있죠. 같아요. 네. 근데 이 관광과 여행 수요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측이 가능한 거고 특히나 네. 부산에서 영남권에서 출발했을 때 마지막이 여수거든요. 이 여수를 넘어서서 이렇게 부성이 이제 근데 부성으로 하고 광주로 가고 이렇게 해갖고 목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찌됐든 마지막이 여수인데 여수에 여행객들이 이렇게 많을 때 항상 부러워했잖아요. 그런 그랬죠. 지점에서는 여수는 왜 이렇게 많이 그렇죠. 가지? 이게 이제 마지막 임성까지 올 수 있다는 이런 장점에서 관광 수요나 여행 수요는 높일 수 있는데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통팔달이었을 때 이쪽에서 나가는 또 부가가치가 그만큼 네, 또 네. 발생한다. 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잘 네.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네. 오늘 주제는 이 철도교통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네, 네. 이쪽 지역으로 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네. 있겠죠. 역세권 개발 얘기를 좀 해보면요. 목포역 같은 경우에도 목포 역세권 정말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민주당의 김원희 의원 공약이 목포역에 역세권 개발하겠다. 이거 저 기억이 나는데 전혀 뭐 개발의 움직임이 있나요? 목포역에 역세권 얘기 좀 해볼까요? 여인도 의원님. 예, 최근에 올해 그 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네. 목포역 철도 시설 재배치 연구 영역을 올해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김원희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제 목포역 지하화를 위한 아마 연구 영역을 네. 이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역세권 하면 실제로 호남 고속철도 그 1단계 공사 때도 이거 목포역이냐 임성역이냐 가지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목포역을 살려야 된다. 뭐 원도심 더 네, 이상의 활성화. 원도심을 방치할 수는 없다. 네. 이런 측면에서 목포역을 살렸는데 그 살린 만큼의 목포역이 어떤 역세권으로서 자리매김을 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단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 그리고 이제 보성, 임성 간
이 경전선이 완공이 됐을 때 목포 쪽의 역세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무래도 그 중심은 목포역이라기보다는 임성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임성역의 역세권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고 더불어서 네, 네. 그렇다면 목포역을 지금 철도시설 재배치 시설 근데 이 영역 결과 이 지하화가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그 지상에 우리가 또 무언가를 좀 만들어내야 네, 되는 거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지역의 그 잘 의견들을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에게 던져진 아주 중요한 숙제, 임성역과 목포역 역세권 개발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목포역의 또 의미를 살릴 것인가. 그렇죠. 미완을 네. 잘 찾아야죠. 네, 네. 자, 수도권 연결을 위한 뭐 남북 방향의 철도, 그리고 이제 동서를 잇는 이 경전선 관련한 얘기, 내륙철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철도 뭐 기대효과 얘기 아까 뭐 관광객 유입 언급도 했습니다만. 강 의원님 어떤 것들을 더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으로 되고 네. 동서남북이 동시에 2시간 10분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포와 강원을 잇는 소위 말하는 강원도. 이 철도도 현재 준비되고 있거든요. 네. 연결만 하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강원 구간에. 네. 그래서 이런 이 강호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강호축 연결 사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이 바야흐로 U자형에서 X자형, U자형이 결합되는 이 철도 이 망이 구축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국이 어찌됐든 간에 물류, 그다음에 관광,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동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모두 포괄되기 때문에 네. 전국 전체적으로 이 공동체 형성 그리고 아까 인력과 자원의 외부 유출도 있지만 또 유입되는. 인력과 자원의 유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자체에 던져진 아주 중요한 숙제, 유입됐을 때 어떻게 좀 잘 이 지역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제 과제로 남겨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예전에 광주 목포 간 철도 복선화 이거 정치권에서 한 30년 그렇습니다. 우려먹으면서 복선화 정말 힘들었는데 이 철도 사업도 예정대로 마무리되려면 예산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강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계속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철도는 네. 어차피 계속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가 중간에 끊겨버리면 사업을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 호남 고속철도 그렇지만 지금 보성 임성 사업도 이제 내년에 완공하지만 실제로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2003년에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거의 10년 이상 그렇죠. 그런데 2003년에 사업 시작했다가 착공하고 2007년까지 사업을 좀 조금 하다가 네. 예산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이 중단돼서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2014년부터 재개해서 이제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만큼 이제 지역 정치권이나 지역에서 이 국비 예산을 꾸준하게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2025년부터 2시간권 생활권 자체도 또다시 이제 그냥 비일공짜 공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보면 SOC 사업은 이 호남권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전국 돌아다녀 보면 호남처럼 SOC 발달 안 된 곳이 없다. 외지인들이 얘기할 정도인데 이거는 좀 분발 정치권이 좀 해서 지자체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예정대로 좀 사업이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항만 관련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두 전 목포시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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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와 힘이 되는 뉴스. 기분 좋아지는 뉴스. 따뜻한 뉴스. 출발 서해안 시대. 굿모닝 뉴스입니다. 굿모닝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첫 소식 들어보죠. 네, 전남 지역에서 현재까지 문을 닫은 학교는 800여 곳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요. 전남도 교육청이 폐교를 지역민에게라는 이름으로 도내 폐교 8곳을 선정해 올해 개방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각 시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모두 18곳을 추천받아 평가 등을 거쳐 해남군 산이 서초 금호 분교장과 진도군 조도초 동거차 분교장 등 8곳을 시범 운영지로 선정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13억 5천만 원 등 모두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전남도 교육청 재정과 이성국 과장에게 들어보시죠. 최근에 학령 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민의 상실감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개인도 폐교를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폐교를 지역민들에게 돌려주고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네, 그러니까 교육당국이 활용되고 있는 폐교가 일부 캠핑장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참작해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를 빌려주고 공동으로 투자해 활용 방안을 찾는 건데요. 이 사업엔 행복한 공간 쉼터, 가족이 함께하는 학생 체험 공간 등 모두 4가지 주제로 나눠 추진하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장소의 테마를 정하고 올 하반기에 폐교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선국 과장입니다. 최근에 학령 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민의 상실감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개인도 폐교를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폐교를 지역민들에게 돌려주고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민에게 정서적 활력과 만족도를 높여주는 등 도교육청에서는 폐교가 지역사회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입학생이 없어서 폐교된 작은 분교 학교를 지역 주민에게 이제 다시 개방하는데 테마를 정해서 개방하겠다 이런 아이디어 돋보입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호남의 젖줄 영산강 등 10개 국가 하천을 이관받아 물관리 일원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영산강 환경청 관리 국가하천은 영산강과 섬진강, 탐진강 등 476km 구간입니다. 네, 물관리가 이제 일원화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영산강 수질은 최상류인 담양에서 7수로 시작되지만 광주천 등을 거치면서 수질이 악화됩니다. 또 물관리 일원화 정책 이전에 국가하천 관리 업무는 부처별로 각각 달랐습니다. 수질 분야 환경부, 수량은 국토교통부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지난달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영산강을 쭉 따라 내려오는 담양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주에서 뭐 한편 거쳐 쭉 내려오잖아요. 이런 하천을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관리한다 이런 뜻일 텐데 수질이 좀 더 좋아지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 이제 설명절 앞두고 기차표 예매 시작되는데요. 호남선은 13일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차표 예매 시작하는데 노인층, 취약계층 오늘부터 우선적으로 예매를 하고요. 호남선은 13일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세안시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